안녕하세요. 네, 11월 10일입니다. 미국의 DOJ라면은 Department of Justice, 즉 그 법무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네바다주의 선거관리 직원이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 있었다 이렇게 진술서를 작성하고 그게 사실이라고 선서한 진술서를 DOJ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또 트럼프는 선거 불복 랠리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전에 이제 지난밤에 다우가 지금 폭등을 해서 요거부터 먼저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화이자 만든 백신이 효과 90% 이상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백신 개발 성공했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드디어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이 보일 거다 이런 희망 때문에 다우 지수가 사상 최고치 갱신하는 이런 그 폭등세를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 보면 채권 수익률도 대폭등을 해서 당연히 채권값은 폭락을 한 거죠. 또 금값하고 은값도 대폭락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그 움직임의 지속 가능성 여부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 아파트 가격 하락할 것 같다 이런 전망하면서 다룬 그 영상에서 미국 채권 수익률 급등 가능성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값하고 은값도 결국 폭락 가능성이 더 높다. 좀 지났는데 한 두어 달 됐나요? 그 영상에서 이미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채권값 폭락한 거, 금값 폭락한 거 이건 놀랍지가 않고요. 이런 것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문제는 다우 폭등은 지속 가능성 매우 낮다고 봅니다. 효능 있는 백신 개발되고 조만간 공급될 거라는 점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저는 화이자 저 발표가 놀랍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다우 폭등은 그동안 바이러스 직격탄을 맞았던 기업의 그 주가 회복에 불과합니다. 즉 백신 성공했다고 해서 이번에 크게 올랐던 기업들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성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건 앞으로 두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 대선이 지금 선거전에서 소송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견 바이든이 된 것처럼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대선의 승자 확정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도 이미 승리 선언했고요. 바이든도 승리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가 승복을 해야지. 일단 현재 상황으로는 이제 트럼프가 승복을 해야지가 승자 확정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평화로운 정권 이양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트럼프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상당 기간 승자 확정은 지금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경제정책 앞으로 상당 기간 매우 불확실하다. 새로운 정책, 가령 지금 바이러스 추가 지원 법안, 이거 언제 될지 이제 모르잖아요. 예? 트럼프가 이겼다면은 바로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는데 언제 될지 모릅니다. 즉, 글로벌 투자 자금이 미국에 대한 투자, 관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그 상원의 다수당 여부가 지금 남은 핵심인데 이게 지금 1월 5일 날 조지아에서 결선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두 표가 걸려 있다는 거죠. 이 결과에 따라서 상원 다수당이 누가 될지 이게 이제 그 결판 난다는 건데 그러니까 적어도 1월 5일까지 선거전 더 치열하게 지속되겠죠. 이제 시작된 소송전 더 가속되지 않겠습니까? 소송전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죠. 이거는 원래 선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랠리하듯이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논리 싸움이니까 정거에 대한 논리적인 해석의 문제니까 소송전은 차분하게 진행되는데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글로벌 자금 미국 유입 주춤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가가 너무 높습니다. 전부 사상 최고치 근방입니다. 물론 어제 결국 나스닥 지수는 상당히 내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트럼프 2기 출범이 진짜로 스톱돼 버린다면은 그러면은
미국 투자 매력 사라지지 않을까요? 트럼프보다는. 그러면은 미국에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추가 글로벌 자금 미국 유입 가능성, 주춤거릴 그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미국 주가 지수는 지금 고점일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 최소한 적어도 단기 조정 가능성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 시장 분석은 앞으로 여러 기회에 계속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간단히 일단은 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 미국의 한심한 그 선거 관리 수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반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 다들 그 바이든이 다 그 이기고 트럼프 끝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런 분위기가 흘러가는데 과연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유독 그 사전 투표가 많았다고 하죠. 현장 투표도 또 사상 최고치라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선거 열기가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은 투표라는 것은 적법한 투표권을 가진 자가 그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본인이 직접 지지자를 선택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주면 안 됩니다. 투표. 그렇죠? 대리 투표하면 안 되죠. 이게 원칙입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은 민주주의는 무너지죠. 네.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세력들은 이런 투표 제도를 무력화시켜버리고 그래서 선거판을 개판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세력들은 그런 전략을 당연히 구사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뭐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군사적 공격으로 도저히 미국을 당할 수가 없죠. 예. 군사력으로 미국을 굴복시킨다면 미국 외에 온 세상에 다 덤벼도 미국한테 못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망가뜨리려는 세력들은 당연히 미국 내부에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악용해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해서 그래서 결국 미국을 파괴하려는 그런 전략을 언제든지 수립을 하려고 할 것 같고요. 네, 그런 시도는 할 수만 있다면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인 그 전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히 이 우편 투표 말이죠. 이거는 본인 확인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대리 투표나 표를 매수할 가능성은 어떻게 방지가 되는지 지금 이 논란이 진행되는 걸 보니까 매우 의심이 듭니다. 이것이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뭐 어떤 보도를 보면은 6천만 장 이상 수준으로 거의 폭증을 했다는데 이게 과거처럼 숫자가 적을 때는 대세 지장이 없으니까 뭐 어떤 뭐 대리나 매수나 뭔가 좀 있었다 하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것이 결과를 뒤집을 정도가 되어버렸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핵심 경합주에서 압도적으로 앞서가던 트럼프가 우편 투표 카운팅 되면서 뒤집혔다면 트럼프가 문제 삼지 않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일단 사진 한번 보시면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주장하기로는 이제 가령 네바다주에서는 죽은 사람 또 네바다 주민이 아닌 사람들 이게 뭡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은 모두 적법한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명의로 투표한 것이 발견됐다는 게 트럼프 측의 주장입니다. 또 다른 사진 보시면 네바다 일렉션 워커 즉 네바다주의 선거관리 직원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부정선거 있었다고 선서한 진술서를 확보를 해서 트럼프 측이 DOJ에 제출했다는 내용이죠. 이게 일종의 그 소송 과정에서 증거 보존 절차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서한 진술서라는 건 뭐냐 하면은 내용이 틀리면 위정죄 처벌을 감수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이건 사실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측은 그 다른 사진 보시면은 부정선거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아마 아비튜어리즈 이게 신문에 나오는 일종의 사망 사실을 통지하는 그런 광고인데 그래서 신문에 누가 죽었다라는 그 광고가 뜨면은
지인들이 그걸 보고 장례식에 참석한다는 겁니다. 그 사망 그 광고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네바다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적어도 수천 명 이상이 네바다에서 투표했다는 트럼프 측 주장. 이제 이거가 과연 트럼프가 그런 그 숫자를 몇 명이나 제출할지 이거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주장이니까 입증할 책임은 트럼프 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편 이런 어떤 트럼프 주장을 이렇게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런 겁니다. 네. 그 네바다 옆 동네 캘리포니아 아닙니까? 거기는 언제나 민주 가면당 몰표 쏟아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자 독식 제도니까 캘리포니아에서 100만 표, 300만 표 더 많으면 너무 아깝잖아. 10만 표만 더 많아도 어차피 10만 표 초과하나, 300만 표 초과하나, 선거인단 55표 가져가는 건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남는 쪽수를 네바다나 다른 경합주에 좀 빌려주고 싶겠죠. 네? 이런 의심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활용하는 꼼수를 사용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가령 한국에서도 말이죠.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에 99% 이상 몰표 나오는 상황이 지금 수십 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특정 지역 사람들은 서울 등 경합지역에다가 선거할 때 주민등록 빌려주는 꼼수 없다고 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네? 또 이제 다른 사진 한번 보시면요. 이와 별도로 아리조나, 조지아, 펜실베니아 지금 핵심 경합주인데 리카운트 즉 재검표한다는 전담팀을 지금 가동을 하겠다는 거죠. 선거 전 대규모 유세와 비슷한 그런 부정선거 폭로하는 불복 랠리를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보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는 적어도 조지아 상원 결선 투표 선거운동과 지금 겹쳐지면서 앞으로 정폭될 가능성 매우 주목이 됩니다. 물론 트럼프 진영 내에서 일부 이탈자도 당연히 있겠죠. 예. 예. 오늘 트럼프 트윗 보면은 국방부 장관 바로 경질해 버렸네요. 예. 그러나 마이크 펜스 부통령 계속 싸우겠다 이런 분명히 자기 의사를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트럼프 측의 불복 랠리가 얼마나 파괴력이 있을지는 이제 앞으로 두고 볼 문제입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도 저는 매우 참 의아합니다. 우편 투표 용지가 도대체 언제까지 도착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주마다 다 다르다는 것인데 투표 마감 시간까지 도착하면 그건 당연히 유효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투표 마감 시간까지 도착을 하면은. 그런데 어떤 주는 말이죠. 투표 일자가 2일이었잖아요. 2일자 소인만 찍히면 가령 10일까지 도착한 것도 유효하게 카운트하겠다. 이게 용납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측에서는 아니 투표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투표를 한단 말이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주장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령 현장 투표에서는 말이죠. 투표소에 가령 1시간 늦게 도착하면 투표 못할 수도 있잖아요. 예? 문 닫아버리면 1시간 늦게 와서 문 두드리면 안 열어주죠. 열어주면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편 투표는 10일 후에 도착을 해도 그걸 카운트를 하느냐는 겁니다. 그 정말 허용할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일자 소인이 찍혀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예. 그래서 이걸 주에서 법으로 규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법이 다가 아닙니다. 여기는 미국은 연방이니까. 그래서 주 공무원 선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방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왜 주법이 거기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은 또 이 대륙법 국가와 달라서 판례법 국가입니다. 예. 연방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주법에 대해서. 그래서 미국은 확고한 판례법 국가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일률적으로 투표 마감 시간까지 도착한 투표지만 적법하다고 만약에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버린다면은 그러면 미국에 다시 획기적인 판례법이 탄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거 어떻게 될지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측이 주장하는 거 다 주장하는 게 이거죠. 뭐 적법한 투표지 전부 다 카운트하고 불법한 투표지는 하나도 카운트하면 안 된다. 이게 트럼프 측 주장인데 여기서 무엇이 적법하고 무엇이 불법한지 판단할 수 있는 자, 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미국 대법원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손에 맡긴다는 겁니다. 예?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송이 트럼프 측이 주장하는 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즉 이 소송에서 트럼프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안건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현재의 그 개표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다수의 명백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이제 여부인데, 예? 일단 뒤집어 버리면은 뭐 얘기가 끝나는 건데, 그러나 여기서 또 숨은 쟁점 이런 게 있습니다. 비록 개표 결과 뒤집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무시 못할 다수의 부정선거 사례가 밝혀진 경우 전체적으로 그거는 부정선거라고 봐야죠. 선거 무효인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따위 선거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주장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예비적 주장이지 않을까. 트럼프 측에서 소송에서 이기긴 이겼는데 다수의 부정선거 사례를 밝혀내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그 개표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면 이제는 전체적으로 선거 무효 소송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령 네바다주 같으면은 그 적지 않은 사례가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죽은 자 명의로 투표된 거, 살지도 않는 자가 투표된 거, 즉 투표권이 없는 투표지가 발견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위법한 투표죠. 그거는. 예. 다만 그 위법하다 아니다 최종 결정은 그 대법원에서 하겠지만 그 대법원이 그거를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최소한 문제가 된 주의 재선거 주장 가능성도 열어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이제 저 혼자만의 그냥 생각이니까 이거 두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분명한 것은 상당한 기간 동안 미국 대통령이 지금 확정되지 못하고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정책의 집행은 힘들어집니다. 예. 당장 그 바이러스 추가 지원 법안 언제 되겠습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너무나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것만 콕 찍어서 또 이 양당 간에 콕 집어서 타협될 수도 있겠죠. 뭐 이거는 앞으로 두고 볼 일이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트럼프가 주장하는 부정선거 가능성 없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뭔가 지금 있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팩트인 것 같고요. 과연 이 부정선거로 결과가 뒤집힌 것인지 여부는 이제 두고 봐야 하겠고요. 이건 우리가 알 수 없죠.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렇게 자신 있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무시할 수는 없죠. 그 사람이 일개 개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놓고 본다면은 미국의 선거관리 능력 한심할 정도로 수준 이하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미국이라는 이 유일무이한 강력 국가인데 패권 국가가 선거관리 능력이 저렇게 한심한가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구체적인 문제를 인식만 하면은 그 해결 능력이 정말 뛰어나죠. 그래서 놀라운 창의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지난 역사에서 계속 봐왔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런 혼란 상황도 더 나은 제도 개선으로 제도 개선 할 것 같고요. 또 그렇게 계속 발전할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낙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2기 모습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지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희망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희망을 가지고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